서울 강북에서 30년 넘게 경찰로 살아온 김혜정은 누구보다 침착하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밤 모텔 화재 현장에서 그녀는 상상도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됐죠. 평생 성실하다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불길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혜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분노로 시작했지만 결국 통쾌함과 감동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혜정이 어떻게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웠는지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정은 강북경찰서 생활안전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빼곡히 적힌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경찰복 어깨 견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벌써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네요. 김 경장님, 아직도 안 가세요? 후배 이순경이 퇴근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 퇴근해요.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혜정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밤 9시가 넘었네요.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니 남편 박종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강남에서 손님 태웠는데 경기도까지 가자고 해서 먼저 자. 혜정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종아는 늦는 날이 부쩍 많아졌죠. 택시기사라는 직업 특성상 이해는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류 정리를 마친 혜정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소형차에 올라타며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죠. 종아에게서 추가 연락은 없었습니다. 혜정아, 나 지금 손님 내려주고 있어. 조심해서 들어가. 통화 연결음만 들리다가 종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혜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알았어요. 당신도 조심하고요. 응, 그래. 집에 도착한 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딸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30살의 지연은 결혼한 지 3년째 근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엄마, 늦었네요. 응, 일이 좀 많았어. 도훈이는 방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어요. 내일 발표 준비한대요. 지연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엄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왜? 아니, 그냥요. 예전엔 택시 일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왔잖아요. 요즘은 맨날 늦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지. 혜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지연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빠 차에서 내렸는데 조수석에 여자 머리핀 있던데요? 머리핀? 네, 분홍색 플라스틱 머리핀이요. 엄마 거 아니잖아요. 엄마는 그런 거 안 쓰시니까. 지연의 말에 혜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님이 떨어뜨린 거겠지. 그래요? 근데 아빠가 그거 보고 막 당황하면서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혜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싫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연이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응, 괜찮아. 너도 일찍 자. 내일 학교 가야지. 네, 엄마도 쉬세요. 밤 11시가 넘어서 종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혜정은 거실로 나갔죠. 많이 늦었네요. 미안. 손님이 계속 있어서. 종아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혜정은 종아의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죠. 분명 집에서 쓰는 세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샤워하고 올게. 종아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정은 종아가 벗어놓은 옷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죠.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여성용 향수 냄새가 분명했어요. 뭐 하는 거야? 욕실에서 나온 종아가 물었습니다. 빨래 정리하려고요. 내일 세탁기 돌려야 해서. 아, 그래. 종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정은 종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심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죠. 다음 날 아침 혜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종아는 아직 자고 있었죠. 혜정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 종아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몇 장과 카드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가 있었어요. 미정, 10-. 혜정은 메모지를 다시 지갑에 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이라는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지연이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응, 일찍 출근해야 해서. 아침 먹고 가세요. 괜찮아. 서에서 먹을게. 혜정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종아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경찰서에 도착한 혜정은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순찰을 나가는 길에 종아가 자주 가는 택시 승강장에 들렀습니다. 김 경장님 아니세요? 종아의 동료 최 기사가 혜정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기사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근데 요즘 종아 형님이 완전 젊어지셨더라고요. 그래요? 문화센터에서 요가 배운다면서요? 몸이 유연해졌다고 자랑하시던데. 최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윤미정 강사님이 잘 가르친다고 소문났거든요. 종아 형님도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던데. 윤미정 강사요? 혜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우리 나이대 분인데 몸매 관리 잘하시고 성격도 좋으시대요. 동네에서 인기 많으시죠? 그렇군요. 혜정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혜정은 종아의 카드 명세서를 꺼내봤습니다. 최근 석 달치를 확인하니 이상한 점이 여러 개 보였어요. 문화센터 수강료 10만 원, 문화센터 외부 강의 지원비 30만 원, 특별 강습비 20만 원. 같은 문화센터인데 왜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돈이 나가는 걸까요? 게다가 금액도 일반 요가 수업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종아야,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던 종아가 혜정을 쳐다봤습니다. 왜? 이 문화센터 지원비가 뭐예요? 매달 50만 원씩 나가는데. 혜정이 명세서를 보여주자 종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특별 강습이라서 좀 비싸. 특별 강습이 뭔데요? 개인 레슨 같은 거야. 나이 들어서 몸이 안 따라주니까. 종아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지원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문화센터에서 그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이상하네요. 내가 문화센터에 전화해봐도 돼요? 왜 그런 걸 확인해?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중 종아가 이렇게 화낸 적은 거의 없었죠. 화내지 말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내가 뭘 잘못했어? 종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정은 한숨을 쉬며 명세서를 다시 봤죠.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혜정은 근무 중 짬을 내서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접수처 직원에게 물어봤죠. 윤미정 강사님 수업 시간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월수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개인 레슨도 하시나요?
네, 하시는데 따로 신청하셔야 해요. 근데 요즘은 자리가 없다고 들었어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종아가 다닌다는 시간과 맞지 않았죠. 종아는 주로 저녁 시간에 간다고 했는데 정규 수업은 오후에만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혜정은 우연히 종아의 택시를 정비소에서 만났습니다. 종아는 화장실에 간 상태였죠. 잠깐만 블랙박스 확인 좀 할게요. 정비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영상 중 하나에서 종아와 한 여성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죠. 종아 씨, 오늘도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미정 씨. 근데 집에는 뭐라고 하고 나오세요? 요가 수업 있다고 했죠. 거짓말하는 거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긴 한데. 미정 씨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두 사람의 대화는 분명 일반적인 강사와 수강생 사이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혜정은 주먹을 꽉 쥐었죠. 혜정아, 여기 웬일이야? 종아가 돌아왔습니다. 순찰 중에 들렀어요. 차 정비 받는구나. 그래. 정기 점검 때가 되어서. 종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난 가볼게요. 혜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혜정은 종아의 핸드폰을 확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종아가 샤워하는 동안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했죠. 종아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우리 자주 가던 곳에서 만나요. 미정 씨, 나도 보고 싶어요. 8시에 봐요. 혜정은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한데.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엄마, 혹시 아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혜정은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사실 저도 알아요. 아빠가 이상하다는 거. 엄마만 모르는 척하고 있잖아요. 지연아, 엄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엄마가 불쌍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정은 딸을 안아줬죠.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종아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냥 학교 얘기요. 지연이 먼저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종아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요? 동료들이랑 약속 있어서. 동료들이요? 누구? 왜 이렇게 캐묻어? 최 기사하고 몇 명이서 술 한잔하자고 해서. 종아는 짜증스럽게 대답하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혜정은 창문으로 종아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죠. 혜정은 순찰차를 타고 도봉산 근처를 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종아가 그쪽으로 갔을 거라 생각했죠. 작은 모텔 주차장에서 종아의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혜정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더 확인할 필요도 없었죠. 종아는 분명 그 여자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늦게 강북 일대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 경장님, 도봉산 근처 드림 모텔에서 화재 발생했습니다. 지원 요청이요. 혜정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아까 종아의 차를 봤던 바로 그 모텔이었죠.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소방차와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화재 원인이 뭔가요?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됩니다. 3층 302호에서 시작됐어요. 소방관의 말을 들으며 혜정은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주차장에 종아의 택시가 그대로 있었죠. 3층 투숙객들 모두 대피했나요? 302호에 2명이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아서요. 혜정은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죠. 여기 사람 있어요? 302호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요. 대피해야 해요. 문을 열자 짙은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이 기침을 하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두 사람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정신을 차린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정아, 종아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맸죠. 옆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몸을 가리며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윤미정 씨군요. 혜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단정했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번진 화장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종아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혜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근무 중입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혜정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현장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모텔 직원을 찾아가 진술을 들었죠. 두 분 자주 오셨나요? 네. 한 서너 달 됐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셨어요. 직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혜정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도 오후 6시쯤 오셨고요. 술도 좀 시키셨어요. 알겠습니다. 혜정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종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종아가 들어왔죠. 혜정아,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있나요?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종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너 달 동안 그 여자랑 모텔을 드나들었다면서요. 그건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혜정이 모텔 직원의 진술을 말하자 종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혜정은 정리한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카드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까지 600만 원이 넘어요. 우리가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을 그 여자한테 쓴 거예요? 미정 씨가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생활이 어려워요? 요가 강사가 왜 당신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혜정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집 담보대출 상담 기록이었죠.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건 아직 상담만 했다고 끝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거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왔습니다. 사위 도훈도 함께였죠.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부모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웠어. 혜정이 말하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 종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모텔 화재 현장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어. 아빠,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우리한테. 지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이에요? 지연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훈이 장인을 차갑게 쳐다봤죠. 아버님, 정말 실망입니다. 도훈도 지연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혜정아,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요?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정말이야. 미정 씨랑도 끝낼게. 이미 늦었어요. 혜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혜정아,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혜정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종아가 계속 불렀지만 혜정은 대답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혜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귀책 사유는 명백합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증거 자료 여기 있습니다. 혜정은 준비한 서류를 모두 건넸습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특히 담보대출 시도는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혜정은 사무실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김 경장님, 어제 화재 현장 수고하셨어요. 팀장이 혜정을 격려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근데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혜정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 혜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종아였죠. 혜정아,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요. 부탁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세요. 혜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혜정은 지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빠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집에는 안 왔어. 엄마, 이혼하는 거 맞죠? 응, 잘한 거예요.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지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랑 도훈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지킬게요. 고마워. 혜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종아는 3일 뒤에야 집으로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미정 씨랑 끝났어. 다시는 안 만날게. 그래요. 그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요. 혜정은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혜정아,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당신이 끝낸 거예요. 다른 여자 만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30년 동안 충분히 줬어요. 종아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집은 어떻게 해? 당신이 나가세요. 이 집은 내 명의예요. 혜정아, 짐 싸서 나가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혜정은 냉정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종아 측 변호사도 있었지만 증거가 명백해서 할 말이 없었죠. 피고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종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재산 은닉 시도도 인정하십니까? 네.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시오.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혜정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죠. 법원을 나오며 종아가 혜정을 불렀습니다. 혜정아, 이제 남이에요. 편하게 사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하세요. 지겨워요. 혜정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죠. 집으로 돌아온 혜정은 종아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았죠. 사진첩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뒀습니다. 버리기엔 아까운 추억들이었으니까요. 엄마 도와줄까요?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엄마가 할게. 아빠 물건 다 버려요? 필요한 것만 챙겨서 보낼 거야. 그래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종아는 일주일 뒤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죠. 다 챙겼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고마워. 어디서 지낼 거예요? 고시원 구했어. 그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종아는 박스를 들고 나갔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혜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금세 닦았죠.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혜정은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강북경찰서에서 인정받는 베테랑 경찰이었죠. 김 경장님, 이번 달 우수 경찰관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서장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인 줄 알지만 업무에 충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정은 미소 지었죠. 개인적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직업인으로서는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아기 생겼어요. 정말? 혜정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축하해. 몇 개월이야? 2달이요. 이제 막 심장 소리 들었어요. 어머, 벌써? 엄마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지연의 말에 혜정은 웃었습니다. 새 생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잘 키울게요. 엄마처럼 강한 아이로. 너희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도훈도 기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기 얘기를 했습니다. 집안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죠. 혜정은 퇴직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지역 범죄 예방 교육 봉사 신청했어요. 역시 김 경장님다워요. 놀고 있을 순 없잖아요. 혜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로서 쌓은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죠. 종아의 소식은 가끔 전해졌습니다. 택시 일도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생활한다고 했죠.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나 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동료분이 우연히 봤대요. 많이 늙어 보이더래요. 그렇구나. 혜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종아는 이제 남이었으니까요. 윤미정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문화센터를 그만두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했죠. 둘이 헤어진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런가 보지. 당연하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가 오래갈 리 없었죠. 혜정은 손주를 기다리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기용품을 사고 육아 책을 읽고 지연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기도 했죠. 엄마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엄마가 도와줘야지.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연의 말에 혜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아빠는 아빠 인생이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거고. 그래도 가끔은 그리워요. 그래. 그리울 수 있지. 혜정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맞아요. 엄마가 있어서 든든해요. 혜정의 퇴직식이 열렸습니다. 30년 경찰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죠. 김혜정 경장님은 30년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서장의 송별사를 들으며 혜정은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정은 경찰복을 벗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었죠. 엄마, 수고했어요. 지연과 도훈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너희가 왜 여기? 엄마 퇴직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고마워.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혜정이 좋아하는 한정식 집이었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손주도 봐주고 바쁘게 지낼 거예요. 좋아요. 우리 아기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지. 그날 밤 혜정은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혜정 씨, 나야 종아. 종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지친 것 같았죠. 무슨 일이에요? 퇴직했다고 들었어. 축하해. 고마워요. 혜정 씨,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알았어요. 끊을게요. 혜정 씨, 잘 지내세요. 혜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종아와의 마지막 통화였죠. 지연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이였죠. 엄마, 우리 아기예요. 지연이 아기를 혜정에게 건넸습니다. 어머, 예쁘네. 혜정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죠.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준호로 하려고요. 준비된 호랑이처럼 강하게 자라라고. 좋은 이름이네. 혜정은 손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였죠. 혜정은 지역 범죄 예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노인정을 다니며 안전 교육을 했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특히 자녀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혜정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경찰로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혜정은 시장에서 종아를 봤습니다. 멀리서 봐도 많이 야위어 보였죠. 흰머리도 많이 늘었고요. 종아도 혜정을 봤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죠. 혜정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더 이상 종아와 엮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엄마, 오늘 준호가 뒤집기 했어요. 지연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벌써? 네, 완전 빨라요. 혜정은 영상을 보며 웃었습니다. 손주의 성장이 가장 큰 기쁨이었죠. 내일 보러 갈게. 네, 준호도 할머니 기다릴 거예요.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서울 강북거리에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30년의 결혼 생활이 배신으로 끝났지만 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경찰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일상을 기록했죠.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준호가 뒤집기를 했다. 내일은 지연이네 집에 가서 육개장을 끓여줄 예정이다. 삶은 계속된다. 펜을 내려놓고 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이제 1년. 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 도훈, 그리고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종아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혜정은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였죠. 봉사활동도 가야 하고 지연이네도 가야 하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잠들기 전 혜정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혜정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